당신은 정말 귀엽다. 남자가 하는 좋은 말은 보지 마세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 소녀는 욕조에 비참하게 누워 있었다. 삶과 죽음을 모른다. R.N. 조폭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R.N.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대만의 유명 갱스터 시리즈의 또 다른 신작입니다. 자오토우젠친, 자오티오유젠친. 모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 이 부분의 스토리 라인은 카쿠즈 교도소 이후입니다. 케주조 가이던 온더링 컴퍼니 이전. 줄거리는 대교도와 연결된다. 갱단의 교도부 후계자인 마이크가 많은 말썽을 일으킨 후 결국 그는 아버지 고산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제 고산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교도는 지도자가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때 북쪽 구석에는 전력 공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마이크가 도망친 이후로 대교도의 핵심 멤버인 아비아오는 이를 계기로 더 크고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밀가루를 거래하러 갔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향해 맹렬하게 총을 쏜 것은 다른 갱단들이었다. 강력한 화력 제압 중 배에 탄 사람들은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A 바이아오는 재빨리 사람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몇 통의 물건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다. 이때 해경도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 교환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A 바이아오가 물건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위장복을 입은 남자는 자신이 목표를 잃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화를 내며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제 선체가 도망치려 하는데 쫓아가는 게 어때요? 당신은 무엇을 쫓아 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비아오가 예상했던 대로 해경은 이들을 맹렬히 추격하지 않았다. 어선에 아직 밀가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냥 멈추고 포기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승진해서 부자가 되자. 인생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신입 경찰. 사령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타이페이의 현지 세력은 깊게 얽혀 있습니다. 갱단을 완전히 근절하고 싶다.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울 뿐. 경찰 중 누구도 감히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윗사람처럼 외교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단지 타이페이 시내에 있습니다. 베이권 베이챙 이스트게이트 딩지왕 데이키오토를 따라가세요. 발표자 디디 챙앨런 통켄트 완 파이브 빅갱즈. 각 갱단은 자신만의 독점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갱단 중 베이관은 세상의 도덕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통파의 우두머리이다. 조화를 가장 소중한 원칙으로 삼음. 마약에 손대지 않기로 결심하다. 경찰과의 관계도 매우 미묘하다. 반대편. 이제 부콜의 두 번째 책임자이자 미래의 보스는 렌 형제입니다. 더 유능한 부하들로 구성된 그룹을 마무리하라. 이들 중에는 미래의 5호 장군, 5호 장장이 있다. 이제부터 당신은 북당의 5 호랑이입니다. 동시에 아비아오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는 곧바로 동생, 기회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외쳤다. 바다에 가라앉은 물품을 신속하게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직면하기. 아비아오는 조금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바다에 해안경비대 선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넌 날 믿지 않는 거야? 위의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칼을 뽑았다. 잠시 공격을 당한 어선의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문어 한 상자도 안보 선물로 들고 다녔다. 아베는 늘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었다. 선장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이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밀가루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장에게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현금. 아비아오에게 메시지 전달을 완료하세요. 선장은 천천히 악수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다가 그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러나 ABAO는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증가분에 따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도 만족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올렸다.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낚싯바늘처럼 목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순히 협조해주세요. 아비아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수년 동안 여기저기 붙어 다녔어. 제일 짜증나는 건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이런 사람이야.
선장이 숨이 찰 때까지. 그제야 아표는 하던 일을 멈췄다. 그는 가져온 돈가방을 집어들었다. 떠나기 전 선장의 동료들도 제거됐다. 그런 다음 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반대편 동문이 두목인 시에는 남파의 두목인 해동을 만났다. 북에 얽힌 세력과는 다르게 남쪽에서는 해동이 홀로 권력을 쥐고 있다. 하이동은 또한 딩즈왕의 사장 용상과 베이챙의 사장 해더를 지명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각 모퉁이는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두 늙은이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런데 지금 하다의 건강이 좀 안 좋아졌네요. 설삼각 연맹으로부터 북관과 정장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베이챙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행복한 예는 해동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이른바 구시가지 재건축이다. 그리고 재건축될 구시가지의 위치, 베이권의 베이챙 및 딩즈왕 부지의 위치. 이 세갱단의 두목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의 다음 계획은 해동의 세력과 연합하여 점차 북방 영토를 잠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이동은 혼외소년 마사를 데려갔습니다. 이는 시 주석과 대화하러 온 목적이기도 하다. 행복한 동의가 다음에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명성을 쌓기 위해 나를 타이페이로 데려가세요. 반대편 북당의 5호 장수인 조 형제는 대교도에서 남동생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몇 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큰 돈가방을 꺼내서 차오 형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돈을 밀가루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홀에서는 밀가루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을 본 적이 없잖아. 차오 형제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조금 숨이 막혔다. 사장님이 밀가루가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나요? 차오 형제는 웨이중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받지 않는 것은 바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아직도 알 수 있나요? 이야기를 나눈 후 차오 형제는 그에게 돈의 일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수수료입니다. 동시에 베이권의 사장 고이동과 딩즈왕의 사장 융생, 베이챙의 사장 하다, 해더를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옴.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갱단의 일을 잘 주도하지 못함. 하지만 아직 소식이 들려왔어. 지금 밖에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베이권과 딩즈왕의 보호가 없었다면 베이청은 진짜 없어졌어. 다른 사람들은 하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몸 관리가 최우선. 최근 아헤피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곧 우리한테 얘기할 것 같아. 하다 방문 후 귀동은 부사령관 아렌을 데리고 돌아왔다. 아렌은 상사에게 행복한 동시의 옆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귀동은 아렌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행복하네요. 우리 노스퍼비련 땅에 상업용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이징 베이권은 항상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의 이익만 잘 챙기세요. 북관의 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실 구이 원장은 아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길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다. 구이 이사는 자신이 제시하는 가격만 적당하다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이언 트라이앵겔의 다른 두 보스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행복은 욕심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 지는 이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건축 계획은 좌절되었다. 지역 주민들 강력 반발. 결국 보상 없이 철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에게 주어야 할 보상과 수수료는 우리도 그래야 할까?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그의 눈이 아비아오 쪽으로 향했다. 아비아오는 흑백 요리를 모두 먹을 수 있는 홍자매를 찾아 나선다. 나중에 홍자매를 통해 하이동을 만났습니다. 하이동은 아비아오만 쳐다봤다. 남편 마르타를 한번 살펴본 후 방금 바로 차에 탔어요. 마어서는 에이비오와 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식욕이 크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비아오 제품을 사용해본 후 그는 상품의 품질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식욕이 왕성해요. 그는 ABAO의 공급 속도와 수량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어선 사고로 인해 갱단 사람들은 ABAO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아요. ABAO는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스콜피온을 잡아내다. 전갈은 원래 데이키오토 프린스 마익 출신이었습니다.
마이크가 해외로 나간 이후로 스콜피오는 다시는 누구를 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하지만 아비아오 공장에 도착한 후 스콜피오는 여전히 태평해 보인다. ABAO의 협력 요청에 직면 그 사람은 전혀 표정이 없어 ABAO는 자신의 불만을 억지로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오쇼오와 로오쇼오는 마침내 동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스콜피온과 합의에 도달. 이후 대교두 갱단은 내부 회의를 열었다. ABAO는 렌장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전갈자리는 현재 자신의 행동을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렌장은 항상 ABAO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아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똑하고 무자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갱단에게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먼저 살해하고 과시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사령관 웬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BAO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만간 갱단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후 웬쟁은 스콜피온을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에게 몇 마디 해주고 싶다. 하지만 스콜피온은 전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아예 무시해. 반대편에서 렌종은 아비아오와 대화를 나눴다. 마이크 왕자가 해외로 나간 이후로 바이아오가 갱단 사업을 인수하게 하세요. 갱단의 상황을 다시 안정시킨 것은 아비아오였다. 그래서 렌장은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아비아오 놔두고 해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바이아오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웬쟁은 즉시 화를 냈습니다. ABAO는 마이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이아오와 렌장 사이에 불화를 심기 위해 렌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웬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하이둥의 외국인 마샤는 주도적으로 아비아오와 KTV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저번에 아비아오한테 받은 물건들 이미 매진. 이번에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ABAO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BAO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겼습니다. 마어서즈 서던 마켓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고기를 북부시장에 내놓으세요. 많이 팔수록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수학을 모르시나요? ABAO는 마어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마사의 단독 요청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마사처럼 물건을 구하러 왔더라면 그 사람도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말을 좋게 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거친 말로 ABAO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BAO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어서를 위해 다음 제품의 수량을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결과 스콜피오는 이때 막 크게 웃었다. 마르다는 행동을 취하려는 남동생을 제지했습니다. 결국 여기는 타이페이. 수렴되어야 할 것은 수렴되어야 한다. 그 후 아비아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나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스콜피온도 마사를 향해 조롱하는 몸짓을 했다. 분명히 그는 마사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얼굴은 너무 어두워서 마치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이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귀동은 행복한 예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둘 다 오랜 친구예요. 웃는 얼굴 없이 현장 토크를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귀동의 신호에 아렌이 솔선에 물었다. 타이페이 규칙에 따른 토목공학 이익. 항상 큰 형의 차례였습니다. 캐시씨가 내놓은 계약서. 하지만 그는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시진핑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이를 본 귀동은 더 이상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딩즈왕 베이챙의 사장과 합의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해피씨가 아직도 그렇게 무모하다면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시씨가 여전히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나랑 샤오웨이인 척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시 주석은 즉각 일어섰다. 회의는 좋지 않은 조건으로 끝났다. 반대편 충동적이고 돈을 탐내는 차오 형제는 노스볼 현장에서 밀가루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할수록 겁이 나네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차오 형제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오 형제가 돈도 벌지 않고 기꺼이 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잰 뒤 차오 형제는 큰 일을 한 다음 완전히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이날 아이는 북관오범을 데리고 절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마을에 약을 파는 소년이 있으니까요. 나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당신의 집을 빌리고 싶습니다. 아차오는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렸다. 다행히도 에런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동생을 끌고 나왔어요. 동생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여동생이 다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간절해서 밀가루 팔러 갔어요. 이 말을 들은 렌은 더욱 화를 냈다. 갱단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돈이 부족하면 형제들에게 거절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감히 한다면 그는 감히 그것을 해야 한다. 아렌이 동생을 꾸짖은 후 나는 부콜 5호파의 아칭을 갱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내 남동생은 아칭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A칭보다 먼저 베이컨에 합류했기 때문에 아렌은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아차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게 다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차오가 야구방망이를 가져갔다. 나는 동생을 세게 때렸다. 그는 렌이 그만하라고 소리칠 때까지 계속 구타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북쪽 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에런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감히 다시 베이관 사이트에서 밀가루를 팔려고 한다면 그러면 막다른 골목밖에 없지? 아차오는 너무 겁이 나서 얼굴 전체가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는 당분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최근 북권에는 고민이 많았다. 게다가 내 남동생은 밀가루를 팔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렌은 집에 가기 전에 와인을 많이 마셨다. 그의 아내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내 아내는 렌에게 아기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렌도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요. 딱 2년. 아렌은 길에서 싸우고 죽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자신과 교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렌은 잠시 고민했어요. 여전히 아내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이때 현장이 경찰서에 왔다. 신인 경찰이 스콜피온의 범죄 기록을 보안관에게 넘깁니다. 보안관이 스콜피온을 단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경찰서장은 대교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랭 토킹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갱스터와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 그래서 나는 신인에게 자신의 일을 조심하라고 냉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신인이 언제 당신의 상사가 될까요? 나는 그의 말을 뭐든지 들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 전에 신인은 그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하지만 신인은 수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냥 밤의 바에서 아비아오가 놓은 함정에 빠진 신인. 스파이크 와인을 마셔보세요. 결국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싸우는 모습이 녹화됐다. 그리고 아비아오도 신인에게 배웠다. 이름이 샤오보인 사람. 이 여자는 신인의 애인이야. 아버지의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를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스코어피언과 함께 있어야 했어. 돈 빨리 받는 일 좀 해라. 다음 날 밤 신인은 몰래 전가를 따라갔다. 나는 스코어피언이 스포츠카를 구입하기 위해 먼저 사이스 매장에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부두로 갔어요. 나는 스콜피온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부두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인은 재빨리 총을 꺼냈다. 검색을 잘 따라가세요. 결과는 다음 초. 확성기에서 전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차는 빨간 선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 직후 ABO의 부하들이 휴대폰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몰래 녹화된 신인의 영상이 담겨 있다. 신인은 순간 멍해졌다. 이렇게 큰 손잡이에 걸리다니. 그의 조사는 일시적으로만 보류될 수 있다. 그리고 신인이라는 걱정 없이 전갈은 즉시 소녀 그룹과 약속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샤오보도 이 소녀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신인이 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용기를 내어 스콜피온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는 술만 마시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나요? 하지만 스코어피언은 샤오보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샤오보를 수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끝난 후 샤오보는 빠르게 기회를 찾았습니다. 나는 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 신인은 마침 자고 있었어. 저는 이 조난 전화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신입이 일어나서 다시 전화하면 샤오보는 스콜피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반대편 마사는 물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교도의 부사령관 문지을 초청하여 나오다. 웬쟁은 마어서와 전혀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말해. 이후 아비아오. 돈을 벌지 못하면 머리가 깨질 것이다. 마어서는 웬쟁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밀가루 판매에 대한 심각한 규칙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마지막 말이다. 웬쟁은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바이아오에게도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왜 안 돼? 이로써 두 사람은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웬쟁은 마어서와 함께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나중에 웬쟁은 에이 바이아오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타협을 제안하다. 아비아오가 그에게 먼저 물건을 팔아요.
그런 다음 웬쟁은 데이키에오토를 대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사에게 물건을 팔아요. 이런 식으로 AB에오는 체면을 구했습니다. 마르타도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대교도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영리한 계략이다. 그 결과 AB에오는 웬쟁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렌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웬쟁은 즉시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AB에오는 여전히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사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그는 확실히 북쪽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바이아우와 웬쟁이 열띤 논쟁을 벌이던 바로 그 순간 렌종은 갑자기 옆에서 나갔다. 두 사람의 논쟁을 직접 중단. 당신의 형제 웬쟁은 이미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말하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리지 마세요. 렌종의 끈기 있는 설득에 따라 바이아우는 마지못해 웬쟁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구이 감독은 갑자기 하이 감독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해동은 앞장서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자 전화로 그를 초대했다. 그래서 귀동은 다음날 해동의 영토로 왔습니다. 부하도 많이 데려오지 않았다. 애니와 북당의 오호만 데리고 왔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이둥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만 봐도 그곳은 해동의 남동생들로 빽빽하게 들어찼다. 해동은 2층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에게 겸손하게 인사하다. 그가 구이 씨를 협박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구이 씨는 전혀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남동생과 함께 빌라로 들어갔다. 나는 하이둥 맞은편에 앉았다. 해동도 덤비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북부 부동산에 대해서. 왜 당신과 액씨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나요? 동아이는 동귀가 예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북부 갱단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지 마십시오. 구이 씨의 마음은 거울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는 일부러 하이동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북부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모두가 무술의 세계에 맴돌고 있다고도 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에 손댈 수 없어. 형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시에는 아웃사이더야. 하지만 나는 베이관 부지에 집을 짓고 싶다. 이건 분명히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하이동은 귀동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말인지 들었어.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이에 동귀는 동아이에게 손을 숙였다. 분명히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이동은 GUI동 유엔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물잔을 넘어뜨렸다. 양쪽 소년들은 즉시 일어섰다. 상대방을 맹렬히 바라보라. 하지만 결국 해동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았다. 귀동이 사람들을 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세요. 하지만 해동의 남동생은 계속해서 아렌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를 본 북관 5 호랑이는 동귀를 경계하였다. 방문객을 배웅하다가 GUI 선생님은 좋은 차를 주신 하이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 동하이가 다른 날 북관에 오면 그는 확실히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자 귀동은 북관 5 호랑이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빌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환한동은 그것을 삼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북관호호가 직접 시해부동산 영업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돈가방을 들고 있어요. 여기 부동산을 전부 사겠다고 위협했어요. 결과적으로 돈뒤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유도 야후의 연회 동전입니다. 그는 청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말을 분명히 들어주세요. 여기는 타이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남쪽에 있는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 책임자는 마사의 남동생 빌리입니다. 이때 빌리의 분노는 거의 머리끝까지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전혀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이곳은 북홀의 영토이다. 그리고 베이관은 타이페이의 모든 갱단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북당의 호랑이 5마리가 장엄하게 떠난 뒤 빌리는 재빨리 메스터 11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해피씨의 얼굴은 망가졌지만 그러나 노스홀은 참으로 깨지기 힘든 곳입니다. 너의 큰 선물인 것 같아. 미리 보내줘야 해. 다음 날 말을 한 수염난 남자. 사람들을 비밀 창고로 보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동시에 북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님으로 북성으로 왔습니다. 소년들은 밖에서 자랑하며 마작을 하고 있다. 귀동택과 하다가 사무실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씨는 지친 얼굴로 건강이 예전보다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해. 하다님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이 씨는 아들 한춘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귀동을 본 그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하다 또 남부 갱단과의 전쟁을 꺼냈다. 하지만 동비는 하다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조치를 취해야 할 때 그 사람은 전혀 주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후 당신의 상사는 일어나서 떠날 것입니다. 죽인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밤까지 기다리세요. 갑자기 위험한 기운을 느낀 하다. 그는 재빨리 아들 한춘에게 물었다. 나가서 찐 야채를 사세요. 그런데 나는 부하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춘이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다가 갑자기 그를 말렸다. 아들에게 앞으로는 신중하게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춘의 부하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상사를 잘 보살펴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손을 흔들며 빨리 떠나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춘이랑 다른 사람들은 방금 떠났어.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빌라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층에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다도 예상하지 못했다. 2층에도 발코니가 있어요. 총에 맞은 하다는 싸우는 동안에만 후퇴할 수 있었다. 반대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쉽네요. 하다의 체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2번 총에 맞은 후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석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헤더는 베이챙의 사장으로서 나는 항상 생명보다 존엄성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자살을 선택했다. 맨인 블랙이 하다의 죽음을 확인한 후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빌라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비어드 형제입니다. 반대편 아래는 혼자 골목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즉시 따라왔다. 진이 술집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는 공범자들과 함께 서둘러 달려갔다. 그들은 아렌이 이미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게다가 아칭과 아차오도 도와준다. 별로 노력이 들지 않았어요. 이 검은 옷을 입은 2 남자를 잘 처리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다 사망 소식이 폭발했다. 귀동용상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부터 철의 삼각지대에는 항상 코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당신은 동생을 유출하지 못하게 했어요. 평소 하다와 사이가 좋지 않은 렌종마저도 나 역시 침대 곁에 혼자 앉아 묵념을 했다. 하다님은 다음 생에도 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의 계획에 성공한 시주석도 기뻐할 수 없었다. 집에 재단을 쌓고 하다님이 먼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중에 따라갈지도 몰라. 그러더니 종이돈 한 줌을 하늘로 던졌어요. 그것이 바로 5호가 보낼 내용이다. 렌종과 시에는 늦은 밤 목욕탕에서 몰래 만났다. 렌장은 지와 하이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구시가지 재건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데 베이챙 등지왕 베이챙 영토 합병. 하다의 죽음은 시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이동 뒤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세요? 렌종은 자신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와 고이동 용생에이더는 함께 자랐습니다. 형제 자매. 하지만 이제 시주석은 세계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쪽 사람들을 모아 북쪽을 처리하라. 대교두는 절대로 동문을 놓지 않을 것이다. 렌종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시주석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곧바로 목욕탕을 나왔다. 그러자 렌종은 아비아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진핑 스승님이 키운 살인자들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ABAO는 즉시 스코어피언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킬러 리더가 자신의 굴로 돌아왔을 때 나머지 남동생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사람은 난투를 벌였지. 이 킬러 보스는 정말 싸울 수 있습니다. 아비아오와 스콜피오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애를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어드 형제가 살인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 문이 헐거워진 상태였다. 비어드 형제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는 정말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ABAO와 지지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곧 시주석은 살인범들이 모두 사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갱단 몇 명을 화나게 한 것 같아 북쪽에 머물다. 그들은 반드시 미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즉시 부하들에게 짐을 싸라고 요청했습니다. 밤새 남쪽으로 도피. 구이 씨는 타이베이 북부 전역을 수색했지만 시 주석을 찾을 수 없었다. 남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구이 감독이 한춘과 아렌을 불렀다. 여러 사람을 합친 뒤 구이 감독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한춘을 북쪽에 머물게 하여 그의 영토를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 에이렌과 등지왕의 후계자 칭팽을 보냈습니다. 남동생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서 시 스승님을 사냥하세요. 떠나기 전 구이 국장은 아렌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안전에 꼭 유의하세요. 그 후 에런은 칭팽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와 북관 5마리의 호랑이가 남쪽으로 돌진했다. 남쪽에 도착 후 아렌은 즉시 오랜 친구인 후오 왕을 찾았습니다. 왕화왕, 후오왕, 은 남부의 유명한 총기상이다. 나는 에런이 메스터 11을 죽이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오왕은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지는 원하는 대로 총과 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비에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웬쟁과 마어서가 거래하는 날입니다. 에이비에오는 부하 직원에게 거래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인에게 몰래 말했다. 그는 또한 신인에게 때가 되면 경찰을 불러오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웬쟁은 정시의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사는 남동생들과 함께 고급차를 운전했습니다. 힘차게 다가왔습니다. 웬쟁의 부하들은 먼저 첫 번째 돈꾸러미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금액인지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웬젠케이는 부하들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은 돈을 받고 나면 웬쟁은 원래 부하들과 함께 빨리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갑자기 이 유령 동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글쓰기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돈꾸러미만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가방에는 연회용 동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후에 양측 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웬쟁 측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곧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억압당했다. 마르다와 그녀의 일행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밀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을 빨리 몰아내라고 했어요. 7619. 그는 또한 부하들에게 밀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을 빨리 몰아내라고 요청했습니다. 300. 그는 또한 부하들에게 밀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아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하들에게 밀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을 빨리 몰아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스콜피오는 차를 타고 재빨리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져온 기관단총을 남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화력은 순식간에 마사의 곁을 압도했다. 직후 바이아오는 사람들이 다시 그를 앞지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하지만 아비아오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모두를 빨리 후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SWAT 경찰이 다음 순간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갱단원을 조종. 신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마사를 쫓아갔다. 그러나 마르다가 붙잡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제서야 나는 그 상자가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님, 밀가루가 전혀 없어요. 그제서야 그는 웬쟁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편, 렌과 다른 사람들은 시해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다들 서둘러 전투 준비를 하세요. 강력한 화력 제압 중, 메스터 해피의 부하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주석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즉시 동생들을 조직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렌과 그의 팀의 화력이 너무 강렬해요. 행복해 너는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렌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그를 쫓았습니다. 실수로 결과 기간 동안 어깨에 총을 맞았다. 아렌은 일시적으로만 공격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기회를 얻은 시 형제. 당신은 또한 맏형으로 간주됩니다.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동생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렌은 또한 내년에 청명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의 무덤을 방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시 주석은 형제들에게 총을 내려놓고 항복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초.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동하이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은 재빨리 땅에 떨어진 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서로에게 총을 쏘는 중. 아렌은 원래 달려가서 행복한 얘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칭팽에 의해 꽉 잡혔습니다. 이제 얘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기쁘다. 당분간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특별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렌은 많은 아쉬움을 안고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도 아렌은 많은 후회를 안고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아렌은 많은 후회를 안고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갱단에서 쫓겨난 동생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아렌은 편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돈을 건네주고 확인해줬다. 부상에서 회복된 후에는 집에 가서 할머니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중환자실에서 신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샤오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샤오보는 큰 행운을 누렸습니다. 다행히 나는 죽음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신인에게 현재 상태로 보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샤오보는 아마도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아오와 협상하던 날 밤을 생각해보면 신인은 한때 에이비에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오직 전갈의 삶. 한편 대교도의 사장인 빈종, 이 또 병에 걸렸다. 그는 아비아오의 손을 잡았다. 입에서 마이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침. 아들에게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보스의 위치는 마이크에게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에이비에오 링이 렌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렌종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비아오는 갑자기 팔에서 칼을 꺼냈다. 며칠 후 마이크는 장례식을 위해 타이페이로 돌아왔습니다. 렌종이 세상을 떠난 것 같군요. 그날 밤 너희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기쁘다. 해동의 경찰서 연줄에 의지해 순조롭게 출시됐어요. 해동이 씨에게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이 있으면 인연이 생긴다. 해피에는 재빨리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이동에게 약속했다. 다시 타이베이에 돌아오면 동하이를 기리기 위해 꼭 많은 현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 시에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막 몇 걸음 걸었을 뿐이었어. 벤틀리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왔다. 운전사는 직낸 에이비에오입니다. 하이동은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에이 바이아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해피에코 상의 문제는 나의 가장 큰 진심입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진핑의 눈에는 질투의 빛이 스쳤지만 하지만 그는 또한 에이비에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면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C0120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 영화는 카쿠즈 시리즈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카쿠즈 영화 세계관의 타임라인 제2부로서 이 영화는 단순한 속편 필러가 아니다. K42,669 이 영화는 단순한 속편 필러가 아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속편 필러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경기장의 일련의 핵심 허브를 이익전장으로 연결합니다. 전자교두를 합친 작품이다. 대교도돼서 확립된 내 모서리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에오토 이초라고도 함. 왕은 부활한다의 우정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전조를 낳는다. 시리즈 내러티브에서 과거와 다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괜찮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관심,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